저는 정태산, 올해 70입니다. 태산용역이라는 작은 청소 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은 저 포함 15명. 겉으로는 사장이지만 실상은 청소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니까요. 오늘도 저녁 8시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 제가 10년째 청소하는 곳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20층 하시는 거죠? 직원 김 씨가 물었습니다. 응. 20층이랑 21층. 너는 로비 맡아. 네, 알겠습니다. 벤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봉고차. 10년 된 차라 덜컹거렸지만 바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빌딩에 도착해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김 씨는 로비, 이 씨는 지하 주차장. 나머지는 각자 층 나눠서. 네, 저는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70세 노인.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2015년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32년 검사 생활의 정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시절이었죠. 그해 가을, 거대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대한그룹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대통령 측근과 연결된 재벌의 비리였습니다. 증거가 속속 나왔습니다. 1,000억 원대 불법 자금. 기소 일보 직전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검사장, 수사 좀 조절하시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절이요? 국익을 생각해야지. 대한그룹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려. 하지만 법은 법. 검사장이 융통성이 없으면 어떡하나. 생각 좀 하시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기소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파면되었습니다. 명목은 직권남용, 수사기밀 누설, 모두 조작된 혐의였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정태산 검사장, 권력 남용 의혹, 정치적 야심으로 무리한 수사. 저를 방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찰 동료들도 침묵했습니다. 가족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요. 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요. 옳은 일.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잖아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큰아들의 마지막 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50대 후반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태산, 그 사람 문제 많았잖아. 곤란합니다. 전직 검사장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 실업 상태였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굶주림과 절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모집, 나이 무관. 망설였습니다. 검사장 출신이 청소부라니.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60이시네요. 청소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요? 왜 청소일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용역회사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세상 참 각박하네. 좋아요. 해봅시다. 그렇게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3년간 말단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을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옥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역회사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정 씨, 회사 하나 물려받을래요? 회사요?
네. 저 이제 은퇴하려고요. 대한그룹 청소 계약도 함께요. 대한그룹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수사하던 바로 그 회사. 저를 파멸시킨 회사.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심. 아니면 인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렇게 7년 전 저는 태산용역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 청소를 맡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회사의 청소를 제가 하다니.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임원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30년 넘게 검사로 일하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10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저씨.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27세. 3개월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에게 인사하는 유일한 사람. 응. 안녕. 오늘도 야근하세요? 야근이 많네. 신입이라 그런가. 하하. 그러게요. 근데 아저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이니까 해야지.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 본 날부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청소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눈도 안 마주치죠.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왜 이걸? 아저씨 쉬는 시간에 커피 안 드시던데. 한 번씩 드셔야죠. 고맙네. 천만에요.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일 마저 해야 해서. 그래. 수고해. 민우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들고 복도에 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민우의 마음이.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착한 청년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고마운 청년.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쯤이면 민우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너도. 가끔은 간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어요. 같이 드세요. 고맙다. 함께 복도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 있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없어. 혼자야. 아, 그러시구나. 저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하하. 민우가 밝게 웃었지만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이 청년도 외로웠구나.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혼자였습니다.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저씨는 청소일 하시기 전엔 뭐 하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 무슨 회사요? 별거 아니야. 오래된 일이고.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멋있으세요. 멋있다니? 70세인데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저도 아저씨처럼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멋있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검사장 시절엔 존경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직함에 대한 존경이었죠. 민우의 멋있다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고 하는 말. 고맙다. 민우야.
에이, 뭐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을 지켜줘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일 겁니다. 민우의 나이가 제 큰아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나는 무엇일까? 그냥 친절한 청소부 아저씨? 아니면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 청소를 하던 중 회의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속삭이는 목소리.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두 남자가 서류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이사와 박성철 본부장. 이번 횡령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 횡령?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입사원 중에 하나 골라야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놈으로. 누가 좋을까요? 강민우. 얘가 딱이야. 강민우요? 왜요? 배경도 없고 천덕꾸러기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도 걱정 마. 증거는 다 조작했어. 민우 컴퓨터에 파일도 심어놨고 완벽하네요. 내일 아침 감사팀에 제보 넣으면 끝이야. 200억 횡령 사건의 범인은 강민우.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를 희생양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제 자신. 그리고 지금 다시 민우가 희생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착한 청년. 저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준 청년. 안 돼. 이번에는 지켜야 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32년 검사 경력. 비록 지금은 청소부 사장이지만 제 안에 검사의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정태산.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소식이 터졌습니다. 대한그룹 200억 원 횡령 사건 발각. 신입사원 강민우 씨 긴급 체포.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뉴스를 봤습니다. 저 신입사원 강민우 아니야? 어떻게 신입이 200억을 횡령해?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니까. 다들 민우를 범인으로 단정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봤습니다. 민우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민우의 외침. 하지만 기자들은 카메라만 들이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내가 대한그룹 현장 직접 나간다. 네. 왜요? 일이 좀 있어서. 너희는 다른 현장 맡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민우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 그리고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32년 검사 경력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후 8시 대한그룹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층 경영지원본부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복도.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훈 이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32년 경력의 눈으로. 계약서. 일반적이군. 이건 아니야. 회의록. 평범해. 재무보고서. 1시간 동안 뒤졌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박성철 본부장 사무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를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휴지통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서류. 꺼내서 펼쳤습니다. 특별 계정. 비자금.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찢어진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집에 가져가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휴지통을 왜 뒤져? 버릴 쓰레기를 정리하려고. 이상한 영감탱이네. 뭘 훔치려는 거 아니야?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훔친다뇨. 저는 태산용역 사장입니다. 여기서 10년째 청소하고 있어요. 용역 사장? 그래도 수상한데. 제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용역 정태산. 맞네. 네. 일하다가 실수로 서류를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조심하시게. 밤에 돌아다니면 오해받기 쉬워.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떠났습니다. 저는 찢어진 서류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했어. 하지만 뭔가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 책상 위에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퍼즐처럼. 새벽 2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특별 계정 운영 내역 비자금 200억 원. 횡령 주체 김태훈, 박성철.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밤 다시 대한그룹에 갔습니다. 이번엔 2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무팀이 있는 곳. 여기서 계좌이체 내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재무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몇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로그아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수십 개의 거래가 보였습니다. 그중 수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 해외 계좌로 이체, 모두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민우한테 뒤집어 씌우자는 내용의 이메일. 발신자 김태훈, 수신자 박성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모았어.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돌아보니 김태훈 이사였습니다. 젠장.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청소부. 아니. 뭘 하는 거야? 김태훈이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열어놓은 파일이 보였습니다. 이건 재무 파일인데.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뭐야? 청소부가 왜 회사 파일을 봐? 실수로 클릭했습니다. 거짓말. 당신 뭔가 수상해. 김태훈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서. 그 순간 저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김태훈 이사, 당신이 200억 원을 횡령했죠?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민우는 무죄입니다. 당신이 그 청년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당신 누구야? 정태산입니다. 전직 검사장. 김태훈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사장? 네. 32년 경력의 검사. 지금은 청소부 사장이지만요. 그게 무슨... 당신의 횡령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USB에 있어요. 김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김태훈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0세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김태훈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으악.
조용히 하세요. 더 소란 피우면 경비가 올라옵니다. 이 영감탱이라니 예의가 없군요. 김태훈을 풀어줬습니다. 김태훈 이사, 자수하세요. 자수? 미쳤어? 안 그러면 제가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넘겨봐. 누가 믿겠어? 청소부 사장 따위가 믿을 겁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김태훈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그게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야? 불법 침입해서 훔친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불법으로 얻은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젠장. 김태훈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영감탱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당신은 끝났어.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아.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 당신은 윤지혜 기자입니다. 진실 뉴스 대표 윤지혜. 10년 전 제가 파면당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줬던 기자. 윤 기자님, 왜 여기 계십니까? 정 검사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청소부 사장으로 계신다고. 어떻게? 취재하다 보니 알게 됐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김태훈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야 이게? 윤지혜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김태훈 이사, 지금 대화 다 녹음했어요. 횡령,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정 안 했어. 누가 믿겠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횡령, 사실을 인정한 거죠. 김태훈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윤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정 검사장님, USB 주시겠어요? 네. USB를 건넸습니다. 윤지혜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대박이네요. 기사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특종입니다. 김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거 공개하면 회사가 망한다고요? 아니에요.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윤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 나갑니다. 전 국민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김태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윤지혜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10년 전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요? 검사장님이 옳았어요. 10년 전에 저도 그걸 알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죠.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대한그룹 횡령 사건의 진실. 전직 검사장. 청소부로 위장의 증거 수집. 강민우는 무죄. 진짜 범인은 김태훈 박성철. 기사가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랐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만, 200만, 500만.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와, 청소부가 전직 검사장이었다니. 10년간 청소하면서 참았다는 게 대단하다. 이게 진짜 정의다. 강민우 석방하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한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태훈, 박성철은 즉시 파면하고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강민우가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나왔을 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민우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민우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민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켰다. 이 청년을.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지켰습니다. 민우가 석방된 후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정태산 전 검사장 인터뷰 요청, TV 출연 제안, 강연 요청,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를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아저씨,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어. 당연한 일 한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는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세요. 민우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차려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제가 요리 배웠어요. 드세요. 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이게 아버지인가 싶어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10년 전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연락도 끊었고 작은아들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듣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우가 그래, 그렇게 불러도 좋아. 정말요? 그래, 나도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응, 아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부자. 그 후로 민우는 정말 저를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70세 노인과 27세 청년. 남들이 보기엔 어색한 조합이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팝콘 드세요.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데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래, 하나 먹어볼까?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민우가 웃을 때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대한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산 선생님, 회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장을? 네.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대한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청소부 출입구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태산 청소부였는데 검사장이었다며? 대단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 75세. 대한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사람. 그리고 10년 전 저를 파멸시킨 사람. 정태산 선생. 회장님, 앉으시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10년 만이군. 그렇습니다. 그때 미안했네. 뜻밖의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자네를 파면시킨 건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네. 위에서 압력이. 변명하지 마십시오.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이든 변명이든 저는 10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그건 유감이네. 유감. 그게 다입니까? 강철민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선생. 화난 건 이해하네.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이제 미래를 봐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회사 법무팀장을 맡아주게.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팀장?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네. 우리 회사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거절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저는 이 회사를 믿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정 선생. 민우만 구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정 선생. 잠깐. 할 말 없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민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왜 여기 있어? 회장님이 아버지 부르셨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아. 이제 가자.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법무팀장 하라고 하더라. 정말요? 대박인데요. 거절했어. 네. 왜요? 이 회사와는 인연을 끊고 싶어서.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은 달라요. 응. 저는 아버지가 법무팀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지금도 비리가 많아요. 제가 일하면서 봤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또 누군가 희생당할 거예요. 저처럼요. 민우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 회사를, 저희를. 민우의 간절한 눈빛.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김태훈, 박성철은 잡았지만 그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민우 말이 맞아. 내가 해야 해. 알겠다. 해보지. 정말요? 그래. 내가 부탁하니 어쩔 수 없지. 민우가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뭐예요? 너도 도와줘. 함께 이 회사를 바꾸자. 당연하죠. 제가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주먹을 마주쳤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한그룹 법무팀장이 되었습니다. 청소부 사장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첫 출근 날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태산 법무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이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조사하겠군. 그런 눈빛. 맞았습니다. 저는 조사할 겁니다. 법무팀을 꾸렸습니다. 민우를 법무팀으로 발령받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열심히 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윤지혜 기자도 영입했습니다. 윤 기자님, 우리 회사 홍보팀장 하시겠습니까? 홍보팀장요? 네, 내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입니다. 재미있겠는데요? 좋아요. 하죠. 이렇게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정태산, 강민우, 윤지혜, 정의를 위한 삼총사. 첫 번째 과제는 회사 내부 비리 조사였습니다. 모든 부서를 살펴봤습니다. 재무, 인사, 구매, 영업.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구매팀에서 수상한 거래가 있어요.
어디? 여기요. 이 회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리베이트를 챙기는 거군.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사해. 철저하게. 한 달간의 조사 끝에 20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1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 팀장.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임원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리가 줄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정 팀장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요.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직 멀었어. 더 바꿔야 해. 그래도 벌써 이렇게 변했잖아요. 민우의 얼굴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태산. 증거 조작, 의혹. 불법 침입으로 증거 수집.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산 법무팀장. 과거 불법 행위 논란. 김태훈의 변호인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정태산이 수집한 증거는 불법입니다.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태산 씨,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습니까? 회사 청소 중에 발견했습니다. 청소 중에?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은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로그아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권한 없이 파일을 열어본 건 불법 아닙니까? 변호인의 공격이 날카로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정태산 씨,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 증거의 적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증거가 무효화되면 김태우는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윤지혜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모르겠다. 증거가 무효화되면 김태훈이 이길 수도 있어.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내부 고발자를 찾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 네. 회사 내부에서 직접 증언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양심적인 직원이 분명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찾아봅시다. 일주일 동안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재무팀 대리 김수진 씨. 30대 여성으로 김태훈의 횡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러 갔습니다. 김수진 씨? 네, 저는 정태산입니다. 법무팀장. 알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진이 망설였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다뇨? 보복이 두려워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회사는 강한 사람 편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득해야 했습니다. 김수진 씨, 당신이 증언하지 않으면 정의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민우가 생길 겁니다. 당신도 원하지 않으시죠? 김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김수진 선배님, 저 강민우예요. 민우 씨, 저도 두려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지만 정 팀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제 선배님 차례예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김수진이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날 김수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김태훈의 횡령을 목격했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태훈 이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씨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김태훈, 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박성철,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아버지. 응. 해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김태훈과 박성철이 처벌받은 후 회사는 잠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익명의 제보가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강철민 회장, 500억 원 비자금 보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회사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 팀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습니다. 제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누가?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사실 저도 회장의 비자금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보가 누가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장실, 재무팀, 비서실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비자금 계좌 발견, 500억 원 확인. 회장이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법무팀장으로 임명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저를 파멸시킨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다. 회장님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지. 하지만요. 회장이 무너지면 회사도 흔들려. 수만 명의 직원이 영향받아.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요.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다를 수 없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조사하자. 철저하게. 법무팀이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비자금의 출처, 용도, 관련자,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 팀장. 자네 정말 나를 조사하는 거야? 네. 내가 자네를 임명했는데. 압니다. 그런데도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회장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하든 뭐든. 이게 제 일입니다. 당장 사표 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사는 끝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사표 내라고 하셨다면서요? 상관없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들.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2주 후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강철민 회장 비자금 조사 보고서. 총 500억 원. 정치자금, 뇌물 등으로 사용.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강철민 회장,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구속.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회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구속됐다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거부했습니다.
정 팀장, 회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당신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바로 세울 사람이. 하지만 저는 회장을. 잘하신 겁니다. 법을 지키셨잖아요. 이사회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사장으로 승진하십시오. 부사장? 네. 회사 개혁을 이끌어 주십시오. 고민했습니다. 민우와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여야 할까? 당연하죠.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바꾸겠어요? 민우의 말에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한그룹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71세의 부사장, 청소부 사장에서 대기업 부사장까지 믿기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취임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법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더 이상 비리와 부패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제일 크게 박수쳤습니다. 부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준법 경영,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합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됩니다. 비리는 즉시 처벌합니다. 철저한 원칙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습니다.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해요.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대한그룹 투명 경영 1위 모범 기업으로 선정. 언론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리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한그룹 다녀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직원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어느 날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합니다. 결혼? 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주례를 서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례? 네. 아버지가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광이다. 민우의 결혼식.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신랑 강민우 군은 제게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그를 구하면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민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민우가 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민우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해라, 아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73세가 되었습니다. 대한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투명 경영, 윤리 경영으로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됐어.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로 은퇴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아직 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임원들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십시오. 저는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정태산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박수와 환호. 민우가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정태산 부사장님은 저희의 영웅입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부사장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지키신 분입니다. 저희는 부사장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부사장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민우를 받습니다. 민우야, 고맙다. 아버지. 민우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자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손자, 3살 된 손자, 민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태준. 저의 태자를 땄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줘. 그래, 놀아주마. 손자와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정태산 선생님,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청소부에서 부사장까지. 그리고 정의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훈장을 받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우는 대한그룹 상무가 되었습니다. 제 뒤를 이어 정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오, 민우야, 손자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태준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오, 대단한데? 네, 정직상이래요. 정직상? 네. 선생님이 저보고 정직하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도 정직하게 자라는구나.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직의 가치를. 그게 우리 가족의 유산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부 사장으로 살던 그때. 무시당하고 외롭고 절망적이던 그때. 하지만 민우를 만났습니다.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캔커피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손자도 생겼습니다. 대한그룹도 바꿨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정의로. 며칠 후 제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청소부에서 부사장까지 정태산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70세에도 꿈을 이룰 수 있다니.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80세가 되던 해 TV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산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정의요? 네.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정의,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작은 친절입니다. 작은 친절? 네. 민우의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캔커피 하나, 인사 한마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률 25%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정태선. 진짜 영웅이다. 작은 친절의 힘이 대단하다. 8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우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와서 더 좋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알아.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나야말로 고마워. 내게 가족을 선물했어. 나는 행복했어. 민우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민우와 손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민우야, 나 충분히 살았어. 후회 없어. 청소부에서 시작해 부사장까지 갔잖아. 그리고 너라는 아들을 얻었어. 나는 행복해. 눈물을 흘리는 민우.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손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태준아, 할아버지는 가야 해. 왜요? 할 일을 다 했거든. 하지만 너를 지켜봤어. 넌 정직한 아이야. 그렇게 살아라. 항상 정직하게. 네, 할아버지. 태준이 울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우야, 태준아, 행복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